안녕하세요. 해상도 상승 프로젝트입니다. 7월 4일 시각입니다. 이번 수출 기록은 한국 산업의 힘을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다만 더 중요한 질문은 월 수출 1천억 달러가 반복 가능한 소득인지, 반도체 가격 사이클이 만든 일시적 현금 흐름인지 구분하는 일입니다. 6월 전체 수출은 1,022억 5천만 달러였습니다. 언론이 크게 읽는 지점은 분명합니다. 한국이 월간 수출 1천억 달러를 처음 넘어섰고 독일, 중국, 미국 다음으로 세계 네 번째 고지에 올랐습니다. 무역 수지도 361억 5천만 달러 흑자였습니다. 연간 수출 1조 달러 가능성까지 붙으니 산업 체급이 한 단계 올라선 장면처럼 보입니다. 기업 실적, 세계 공급망, 미국 AI 투자 사이클까지 한 화면에 들어옵니다. 겉보기엔 국가 성장의 축제 같지만 실은 가격 사이클이 국가 장부에 찍힌 장면이었습니다. 수출 1천억 달러라는 숫자는 크지만 그 숫자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핵심은 반도체였습니다. 6월 반도체 수출은 488억 2천만 달러였습니다. 전체 수출 1,022억 5천만 달러 중 448억 2천만 달러이면 수출 지갑 수출 지갑 10칸 중 4칸 넘게 반도체가 채운 셈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 변화는 더 직관적입니다. 지난해 3분기까지 2-5달러 구간에 있던 가격이 15바 30달러까지 뛰었습니다. 낮은 2달러와 높은 30달러를 비교하면 15배입니다. 같은 물건을 팔아도 가격표가 15장짜리로 바뀐 구조입니다. 이 숫자는 기업의 투자 명분을 키우고 산업 낙관론을 키우고 정부 세수 기대까지 확대합니다. 문제는 생산량만 늘어난 그림이 아니라 가격이 장부 전체를 밀어 올린 그림이라는 점입니다. 수출이 커지면 법인세 기대도 커집니다. 하지만 재정은 반복 소득과 보너스를 구분해야 합니다. 수출 호황은 소득이 아니라 현금 흐름일 수 있습니다. 반도체 호황이 강했던 2022년 법인세는 처음 100조 원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2년 뒤 62.5조 원으로 줄었습니다. 100조 원에서 62.5조 원으로 내려온 차이는 37.5조 원입니다. 올해는 다시 그 2배가 넘는 수준으로 급증할 전망이 거론됩니다. 숫자만 보면 재정 여력이 생긴 것처럼 보입니다. 국채 발행 없는 추가 예산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수출 뉴스는 산업 뉴스에 머물지 않고 정치와 재정의 뉴스가 됩니다. 재정 쪽에서는 비슷한 장면이 생깁니다. 가격이 오르면 수출액이 커지고 기업 이익이 늘고 세수가 증가합니다. 그 시기에 정부 지출이 확대되면 다음 가격 조정 때 고정비가 남습니다. 반도체가 세계 AI 서버 투자와 맞물려 가격 강세를 보이는 동안에는 모든 숫자가 좋아 보입니다. 미국 빅테크 투자, 데이터 센터 확대, 메모리 수요 증가가 한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이 흐름이 느려지면 같은 기업, 같은 산업, 같은 설비라도 장부의 표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돈을 어떻게 분류하느냐입니다. 반복 가능한 월급처럼 볼 것인지, 가격 사이클이 준 성과급처럼 볼 것인지가 분기점입니다. 성과급을 월급처럼 쓰면 다음 달 고정비가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지금 수출은 좋은 숫자입니다. 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겉보기엔 수출 확대의 결실 같지만 실은 다음 하강기를 버틸 완충제를 얼마나 남길지 묻는 시험이었습니다. 하반기 반도체 가격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은 큽니다. 이 경우 연간 수출 1조 달러 논의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AI 투자 수익성 논란이 커지면 메모리 가격 조정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 판단이 지나치게 보수적일 수도 있습니다. AI 인프라 투자가 여러 해 이어지는 구조 수요라면 이번 수출 기록은 단순 가격 착시보다 산업 체급 상승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필요한 해석은 낙관과 비관의 선택이 아니라 수출액을 가격과 물량으로 나누고 세수 증가분을 반복 지출과 완충 재원으로 나누는 일입니다. 여기까지 7월 4일 시각이었습니다. 해상도 상승 프로젝트 내일도 같은 시각으로 다시 만나요.